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1일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제 이번 주는 그렇게 뭐 매크로 이벤트가 세게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길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매크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한 30% 이상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이나 그다음 구글 콜앱 코드는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뭐 눈꽃빙수 이상 회원이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만 되더라도 비공개 텔레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만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에 과열일 때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해요. 이번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룸이 남아있긴 한데 이번 주면은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쯤 되면은 또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월 달은 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2년부터 8월 달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2022년도는 금리가 문제였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8월 달에도 잭슨 홀 미팅, 그 다음에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2022년 8월 8일 날 뉴스 이런 걸 보게 되면 변동성이 크게 이제 발생했고 이때도 이제 막 고용 지표가 너무 세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계속 시장을 짓눌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3년 8월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에서도 고용 지표에서도 걱정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막 블랙 먼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빠졌었죠. 이때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고용 지표가 제대로 안 나왔고 그럼 다음번 고용 지표가 또 안 나오길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주식을 늘린다면은 아마도 고용 지표가 2025년 9월 5일 날 발표되니까 이 9월 5일 전후로 해서 주식을 다시 늘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8월 11일인데 이제 18, 19일은 현금을 한번 확보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을 보시게 되면 FOMC 의사록이 8월 21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일본의 물가지표가 나와요. 그리고 21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시장이 어떻게 또 작동을 할지 걱정이 있거든요. 과거에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다 일본에서 문제가 터지던지 아니면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또 주던지 폼시 회의록에서도 이제 걱정을 또 주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워킹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움직이지 않던가 또는 이제 이번에 2025년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AI 시장의 또 성장이 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또 작년이나 작년에 이제 터졌었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운 매크로가 꽤 연속으로 있어요. 8월 21일부터. 그래서 달력상에 이제 8월 18일, 19일이 월화인데 월화에는 현금을 좀 한 30% 이상 확보를 하고 해당 이벤트가 다 끝난 다음에 9월 5일 날이 이제 고용지표 발표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에서 뭔가 좀 시장이 실망을 많이 이제 일으킨다면 이제 연준 푸시 발동을 해가지고 9월 18일에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9월 18일, 9월 달이 그래도 8월 달 하반월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잭슨 홀 미팅이랑 FOMC 회의록이랑 일본의 물가지표 발표하기 전에 현금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랑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나서 쭉 끝난 다음에 2025년 9월 5일에 이제 여기 적진 않았지만 9월 5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 전으로 주식을 다시 100%로 채워보자.
그러니까 고용지표 보고 나서 채우면 되겠죠. 왜냐면 고용지표에서 둔화 우려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올 텐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싸게 사는 거고, 반등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8월 달에 이제 그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관세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꽤 좋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7월 달 대비해서 8월 달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 20일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8월 달에 한 달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게다가 9월 1일에는 8월 한 달치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 21일과 9월 1일 두 번의 이제 수출 데이터 발표, 잠정 수출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관세 우려로 인해 수출이 생각보다 안 좋네 라는 거를 아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일치의 수출 데이터는 뭐 영업일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좀 저조하더라도 월말 되면 또 좋아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8월 20일치나 8월 한 달치가 결국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는 7월 달에 안 좋았는데 8월 달도 안 좋네. 7월 달은 6월보다 안 좋고 8월 달은 지금 7월보다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2분기 대비 3분기 수출 모멘텀이 QOQ로 또는 YY로도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서는 자그마한 리스크에도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월 18일, 19일쯤에는 이 FOMC 회의록이랑 일본 물가지표 잭슨홀 미팅 전에는 가급적이면 현금을 좀 찾아보고 그 한 70% 이하의 주식으로 시장을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는 뭐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막 기대하지만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 전에는 또 현금 한번 찾았다가 9월 5일에 고용지표 나오면 다시 주식 늘리는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